안녕하세요. 테크어비스 스티브 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UART의 리시브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시브 인터럽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회로도를 띄웠고요. 이 회로도에서 UART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UART를 더블 클릭하면 UART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중에 어드밴스 탭이 있습니다. 어드밴스 탭에 인터럽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인터럽트를 인터널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널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매핑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익스터널로 선택하고 하드웨어적으로 매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스터널로 선택하는 상태에서 보시면 RX에 대한 부분과 TX에 대한 인터럽트 소스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RX P4 not empty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고 OK를 누른 뒤에 핀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핀은 인터럽트 핀으로서 인터럽트 시그널이 이쪽으로 신호로 뜨게 됩니다. 오른쪽에 컴포넌트 카탈로그 부분에서 인터럽트 부품이 있습니다. 시스템 부분에 보시면 인터럽트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인터럽트를 익스터널로 처리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를 다시 인터널로 변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라는 부분을 매핑을 하는 부분이 왼쪽에 워크스페이스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인터럽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인터럽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인터럽트 소스에 대한 매핑이 들어옵니다. 인터럽트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인터럽트 우선순위가 지금 현재 7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코어에 매핑을 할지가 선택이 할 수가 있는데요. 코어텍스 M4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어텍스 M4 이네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거를 만약에 코어텍스 M0로 하게 되면 M0 코어로 인터럽트 신호가 전달이 되겠죠. 두 개 다 체크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인터럽트 소스를 받고 나서 어느 쪽에서 인터럽트를 클리어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인터럽트를 수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인터럽트를 매핑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됐으면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main cm4 C 파일을 오픈을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코드가 이렇게 쭉 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인터럽트에 대한 문장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금 MUART start라는 걸로 UART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UART 시작은 실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Go to Definition 부분을 눌러보시면 MUART start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CY SCB UART initialize 그리고 MUART hardware 그리고 MUART config의 주소를 전달하고 컨텍스트의 주소를 전달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메인으로 가져와서 이 문장 대신에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요 한 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있습니다. CI SCB UART enable 요거까지 같이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롭기 때문에 피사 크리에이터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이런 형태의 명령 하나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요 밑에다가 인터럽트에 대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MUART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체의 포인터입니다. 구조체 포인터이기 때문에 구조체 포인터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꺽쇠를 써주고요. intr _rx 마스크 인터럽트 마스크가 되겠죠. 리시브 인터럽트에 대한 마스크의 세팅을 업데이트 하겠다. scb 인터럽트 rx 마스크 not empty 마스크 이렇게 해서 인터럽트에 대한 마스크를 수정을 했습니다. 네, 밑줄이 생기는 거 봐서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타가 여기 마스크죠. 예.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항목을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sy cy 시스템 인터럽트 이니셜라이즈 하고 여기다가
muart의 주소를 전달을 해줍니다. muart scb irq 툴팁이 이렇게 나오죠. config 점 콤마 그 다음에 muart interrupt 핸들러가 됩니다. 인터럽트 핸들러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nvic 언더바 enable interrupt 이렇게 irq 설정을 하고요. muart scb irq config 점 interrupt source interrupt src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muart 핸들러에 에러가 발생이 되는데 이 핸들러는 여기 위에다가 선언을 별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함수가 됩니다. muart 핸들러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 부분에 오류는 보이지 않게 되겠죠. 네, 여기 에러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A가 아니라 S입니다. MSK.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핸들러 부분입니다. 핸들러에서는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인터럽트에 대해서 일단 필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muart 하드웨어 포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터의 그 멤버 구조체로 접근을 해서요. 인터럽트 rx 마스크드 여기 ed가 붙습니다.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드 이미 마스크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스크드 데이터에서 scb 인터럽트 rx 마스크드 이것도 역시 마스크드고요. not empty mask로 비교를 해서 이 값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인터럽트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인터럽트를 필터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다시 클리어를 시켜줘야 됩니다.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초기화 시키는 방법은 인터럽트 하드웨어 똑같이 있습니다. 인터럽트 rx 마스크드 rx 마스크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냥 rx까지만입니다. 여기까지 rx 요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줍니다. 넣고 요 값을 AND 연산을 합니다. scb interrupt rx not empty mask로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마스크 됐으면 이제 인터럽트를 들어와서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버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 자, 링버퍼는 위키에서 링버퍼라고 검색을 해보면 위키피디아에 링버퍼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의 포인터가 있고요. 파란색의 포인터가 있습니다. 빨간색의 포인터는 라이트 포인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리드 포인터입니다. 빨간색을 라이트 포인터라고도 하고요. 또는 풋 포인터 또는 헤더라고 합니다. 파란색은 리드 포인터라고도 하고 get 포인터 gp 또는 푸터라고도 합니다. 요 두 개의 포인터에 가리키는 위치가 보이는데요. 이 위치가 서로 같을 경우에는 버퍼가 비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버퍼 empty가 됩니다. 버퍼가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수신 데이터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버퍼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버퍼의 최대 크기는 rx 버퍼 max라고 지정을 255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nsigned 캐릭터형을 하나 받아야 됩니다. unsigned 캐릭터 rx 버퍼 최대값은 rx 버퍼 max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로 포인터를 만들겠습니다. rx 버퍼 get 풋포인터 초기값은 0으로 설정을 하고요. 똑같이 rx 버퍼 get 포인터의 초기값은 0.
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버퍼에 값을 집어넣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rx 버퍼에 rx 버퍼 풋포인터 뿔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버퍼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게 되는데, 처음에 최초의 값은 0이 되겠죠. 0번지에다가 수신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mult get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최초는 0번지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1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플러스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증가가 되다 보면 255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255를 벗어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if문으로 비교를 해도 되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포인터를 나눠주는 거죠. 최대값으로 rx 버퍼 max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55인 경우에는 255로 나누면 0이 되는 거고요. 256이다. 그러면 255로 나누고 나머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형태의 수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은 다르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듯이 실제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구현도 가능합니다. scb ult get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여기에다가 mult 하드웨어를 또 써줘야 됩니다. mult 하드웨어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를 단순화시킨 mult get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 좀 편리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리시브 부분이 있습니다. 리시브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죠. 가지고 오는 부분은 반환되는 리턴 타입이 있기 때문에 unsigned 캐릭터로 설정을 하고요. get receive 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receive의 값을 제일 처음에 비교를 합니다. rx 버퍼의 포인터, 풋 포인터와 그 다음에 get 포인터를 비교를 합니다. 요 두 개의 포인터가 서로 같은 값이다. 그러면 실제로 버퍼가 비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턴은 제로가 됩니다. 리턴 제로. 그 다음에 실제로 값이 있다. 그러면 그 값은 리턴을 시켜주면 되겠죠. 리턴 rx 버퍼 하고 rx 버퍼 get 포인터 뿔뿔. 네,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점은 요 값을 255가 넘어갔을 때 초기화시켜주는 부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리턴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함수를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요 전에다가 미리 리턴 타입을 지정을 하고 리턴형 변수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턴 변수를 먼저 만들어 주고 여기에다가는 리절트에다가 이 값을 담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rx 버퍼 get 포인터에다가 역시 똑같이 rx 버퍼 max로 나눠서 0으로 되돌려주는 부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리턴 리절트. 네. 다음으로는 이제 밑에다가 데이터를 수신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수신하는 부분을 여기를 요 위로 옮기고요. 네, 이렇게 옮겼고요. 이 부분은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놓고 캐릭터형으로 한 글자를 가지고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답장을 보내는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링 문자열을 255까지 만들어 주고요. 자, 두 문으로 두 while로 비교를 할 건데요. ch 값이 0이면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루프를 돌고, 자, ch 값은 get receive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면 되겠죠. 제일 먼저 ch 값이 수신을 했는데 1이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1인 경우에는
LED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ED가 풀업되어 있기 때문에 0을 출력해야만 LED가 켜지겠죠. 네, 그 다음에 0을 수신한 경우에는 LED를 꺼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공백을 수신한 경우, 스페이스바겠죠. 공백을 수신한 경우에는 현재 포트의 상태를 회신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rint f로 string print f를 하고요. 스트링에다가 현재 포트 상태는 이렇게 된다. /n /r 포트 상태를 갖고 와야겠죠. cy gpio read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요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Ctrl C, Ctrl V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murt 언더바 putprint putstring str 가로 열고 str 가로 닫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포트의 값을 읽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포트에 어떤 데이터를 쓸 때, 요거는 읽을 때. 그런데 주의할 점은 요 읽는다는 의미는 외부의 포트에 신호를 넣어줬을 때입니다. 제가 출력했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출력한 값을 받아들이려면 그냥 read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를 read out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출력한 값을 그대로 다시 읽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빌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빌드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상태 보시면 빌드 successed라고 나오죠. 아까 메시지 잠깐만 보시면 여기 에러 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에러는 다른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에러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ISP를 제거하고 다시 USB 시리얼 포트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쿨 에디터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옵션 부분에서 포트와 보레이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커넥트 버튼을 누르고요. 네, 커넥트 버튼을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의 스테이트는 0. 포트 상태가 0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LED가 켜져 있겠죠. 1을 눌러보겠습니다. 1을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0이라고 나오네요. 0을 눌러보겠습니다. 0 1이라고 나오죠. 0을 누르면 1, 1을 누르면 0. LED가 켜졌다 꺼졌다. 포트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